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교육은 이제 임용고시 시험 문제에 자주 빈출되는 감정이입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해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감정이입 관련한 부분들은 강의 시간이나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다 빠짐없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예상 가능한 문제를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나 내년 추후 임용고시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주제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어떤 내용이 출제가 좀 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한 부분을 감정이입과 연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 그 설명란에도 제가 이제 적혀져 있을 텐데 추후에 올리는 동영상들은 출제 가능한 시험 문제 예상 주제들을 좀 뽑아서 구간부터 신간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주제들을 총 수합해서 제가 좀 수업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다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기존의 개론서와 새롭게 출간되어진 서적 10권 정도의 내용을 전부 다 수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간단간단하게 제가 도식화해서 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예전에 심화반 수업 때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처럼 도식으로 스키머로 정리를 해 드렸듯이 앞으로 관련되는 주제들도 저렇게 좀 도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역사적 감정이입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과 연관해서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되었고 여러분이 보시는 개론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의 때 하고요. 요 부분의 영상에서는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감정이입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선구적으로 먼저 글을 남기셨던 분은 그 지금 표에 보이시죠? 표에 보시면 PJ 리라는 영국의 그 역사교육학자예요. PJ 리라는 영국의 역사교육학자는 1984년도에요. History Teaching and Philosophy of History라는 글을 썼어요. 1984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사 교수하고 역사 철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철학과 역사 교수에 관한 주제인데요. 그 글 안에서 뭐라고 밝힌 바 있냐면 감정이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감정이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을 네 가지 종류로 그렇게 구분해 놨죠. 첫 번째가 파워, 우리말로 바꾸면 힘으로서의 감정이입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achievement죠.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process, 과정으로서의 감정이입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disposition,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통상 역사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을 PJ 리라는 학자가 제시한 바대로 따르면 거기 지금 도식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듯이 역사적 감정이입, empathy, equal 해서요. P제곱 AD 이렇게 구분합니다. P제곱 AD. 그 P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process와 proposition을 말을 합니다. 과정으로서의 감정이입과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을 말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A와 D는요. A는 achievement,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을 말을 하고 D는 D는 disposition,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을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곧 역사적 증거를 취급하지 않거나 증거와 관련 없이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특별하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곧 역사적 감정이입을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증거에서 추론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능력으로 취급하려는 것을 역사적 감정이입의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능력으로, 파워로서의 감정이입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성취로서의 감정이입, achievement라고 부르는 거는 역사적 행위자를 향한 감정이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 행위자가 가치 있다고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느끼려고 했던 것, 획득하려고 했던 것을 아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과거 행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는 것을 말을 하죠.
행위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고요. 행위자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 이걸 어치브먼트라고 해요. 들으셨다시피 리가 말하는 감정이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곧 인지적 활동에 해당하고 감정이입의 가장 중점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A입니다. A, achievement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감정이입이 process를 말을 했었죠. 과정이라는 걸 말을 했었는데요. 이때 말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적 행위자나 그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과거 사회 집단이 가치가 있다고 여겼거나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것들, 곧 믿음이나 가치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이에요. 믿음이나 가치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이요. 그걸 프로세스라고 불렀고요. 마지막 디스포지션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성향이나 기질을 말을 해요. 다른 관점을 고려하려는 성향이나 기질을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배려하려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성향적 감정이입을 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피제이르는 네 가지 유형의 감정이입을 역사적 감정이입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A와 D가 역사적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A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인지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D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성향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리는 뭐라고 언급한 바 있냐면 무엇이라고 언급한 바 있냐면 방금 거기 지금 또 도표에 써 있죠. P, 그러니까 empathy equal P제곱 AD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empathy equal P제곱 AD라고요. 그럼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A와 D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죠. 그쵸? A가 아까 achievement라고 그랬고요. D가 disposi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 이해의 본질에 해당한다. 곧 역사적 이해의 본질은 인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사료의 바탕을 두고 있고 과거인의 그를 바탕으로 과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행위를 재사고해 보는 것이니까 다분히 인지적인 활동이에요. 사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사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상이나 일반적인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것인데 곧 심리학이나 뭐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것인데 역사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반드시 사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D는 dis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보려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적 감정이입, empathy는요. empathy라고 하는 것은 P제곱 AD로 요약되는데 그때 말하는 A가 역사 이해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지적 성격에 해당하는 achievement, 성취로서의 감정이입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D가 역사적 감정이입의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타인을 이해하려는 것이거나 타인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영국의 역사교육학자인 그 PJ 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감정이입은 다분히 인지적 활동이고요. 그 인지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적 측면, disposition이라는 정의적 측면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이었죠.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한다면 인지적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 정의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라고 한다면 리 같은 경우는 1984년에 인지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정확히 그로부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2004년도에 들어오면 미국의 역사교육학자였던 키스 바튼이라는 학자와 린다 레스틱이라는 학자는요. 2004년에 키스 바튼과 린다 레스틱이라는 학자는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이라는 저서예요. Teaching History for Common Good, 곧 공공 선을 위한 역사 교수법이라는 글 안에서 리와는 좀 다른 견해를 내비치게 돼요. 다른 견해의 핵심이 뭐냐면 역사적 감정이입의 핵심은 인지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피제리의 견해에 따르면 어치브먼트도 중요하지만 디스포지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거죠. 그래서 크게 영국과 미국 쪽에서 이렇게 인지적, 감정이입의 성격을 바라보는 견해가 영국 쪽은 인지적, 그 다음에 미국 쪽은 정의적 또는 정서적 이렇게 해서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대변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들이 강조했던 것이 그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판서 내용에 보이죠? 그쵸? 네.
감정이입을 이렇게 ca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empathy as ca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말한 caring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보살핌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배려라는 말이기도 해요. 경북대 교수였던 그 방지원 교수는 그걸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경북대 교수이신 방지원 교수님은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관심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달리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살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어쨌든 바튼걸 랩스틱이 배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케어링이라는 측면은 감정이입의 정의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분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감정이입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그녀들은 배려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놨죠. 아래 부분에. 그쵸? caring that, caring about, caring for, caring to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caring that과 caring about은 누구누구를과 연관이 없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곧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배려와 역사적 사실 자체의 배려를 뜻하죠. caring that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배려하는 것이고요. caring about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caring for와 caring to는요. 역사적 인물이나 내지는 역사적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 학습자를 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caring for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한 배려인데요. 이때 누구누구가 역사적 행위자가 됩니다. 곧 역사적 행위자를 향한 배려를 caring for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caring to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학습자의 가치를 고려한 것입니다. 곧 학습자를 배려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곧 caring for와 caring to는 곧 역사적 행위자를 배려하는 것과 역사 학습자를 배려하는 부분은 사회적 실천성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실천성과. 그래서 역사교육의 최종 목표가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감정이입의 그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키스 바튼과 린다 랩스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첫째, 감정이입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PJ-리와 감정이입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키스 바튼과 린다 랩스틱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비교하는 관점에서 키스 바튼과 린다 랩스틱이 강조하고 있었던 배려로서의 감정이입, 또 보살핌으로서의 감정이입, 관심으로서의 감정이입 세 가지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랬죠. 그런 단어들을 쓰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서 배려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역사적 행위자와 역사 학습자를 향한 것이다 라는 걸 외워두시면 돼요. 그 역사적 행위자를 향한 배려가 caring for였고 역사 학습자를 향한 배려가 caring to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사 학습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천이요, 실천. 그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실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첫 번째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은 역사적 감정이입에 관한 측면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이었던 영국의 역사교육학자가 제시했던 84년에 PJ-리가 말하는 감정이입의 측면과 2004년도에 두 명의 학자가 강조하고 있었던 곧 키스 바튼과 린다 랩스틱이 강조하고 있었던 감정이입의 측면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판서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